이스라엘과 이란은 대체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걸까? 종교? 영토? 다 아니야. 이 두 나라 50년 전만 해도 석유를 나누고 다른 중동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랑 비행기조차 안 띄우던 시절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까지 직항편을 매일 운항하고 테헤란 한복판에 이스라엘 가족 500세대가 모여 사는 사이였거든. 그 30년 우정이 비행기에서 내린 노인 한 명 때문에 딱 엿새 만에 박살났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끝이 왜 지금 서로한테 미사일을 퍼붓는 데까지 이어진 건지 처음부터 되감아 볼게. 여기서 바로 이런 생각 들 거야. 이란이 이스라엘 편을? 이란 무슬림인데? 근데 이란은 아랍이 아니야. 페르시아인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본 건 같은 땅을 두고 싸웠기 때문인데 이란은 그 싸움에 낄 이유가 없었어. 오히려 아랍 세력이 커지는 게 이란한테 더 위협이었거든. 이란은 페르시아만 석유를 두고 바로 옆 아랍 국가들이랑 경쟁하는 사이였고 아랍이 뭉쳐서 힘이 세지면 다음 타깃이 자기네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이란이 이스라엘 손을 잡아버려. 1950년 3월에 이란이 무슬림 국가 중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식 승인해. 아랍 세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때야. 무슬림 국가가 이스라엘을 승인한다는 건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인데 이란은 그걸 해버려. 근데 그냥 나라를 인정해준 정도로 끝난 게 아니야. 1963년에 이란이 자기네가 캐는 석유의 절반을 이스라엘한테 먼저 살 수 있게 해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석유 안 판다고 막아놓은 동안에 이란은 뒤로 기름을 밀어놓고 있었던 거지. 이란 왕이 다스리던 테헤란을 상상해봐. 테헤란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학교까지 있어. 심지어 이란의 비밀 경찰을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직접 훈련시켜. 적 잡는 법을 다른 나라한테 배운다는 건 나라 안보를 통째로 맡긴 거랑 같거든. 이 정도면 그냥 친한 게 아니라 한 팀이었던 거야. 근데 이 팀이 깨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 한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30년 쌓인 관계가 엿새 만에 박살나? 그게 말이 돼? 진짜로 말이 됐어. 근데 호메이니가 직접 총든 건 아니야. 이란 왕이 미국이랑 이스라엘 도움받으면서 부자들만 배불리는 동안 서민들 분노가 터진 거거든. 호메이니는 해외에서 설교 테이프를 몰래 이란에 보내면서 그 분노를 하나로 모은 사람이야. 결국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왕이 나라 밖으로 도망치고 1979년 2월 1일 호메이니가 테헤란에 돌아와. 근데 호메이니한테 이스라엘은 그냥 남의 나라가 아니야. 자기를 쫓아낸 이란 왕이 이스라엘이랑 한 팀이었거든. 이스라엘이 훈련시켜준 비밀 경찰이 왕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는데 호메이니도 그래서 14년이나 나라 밖으로 쫓겨나 있었던 거야. 호메이니 입장에선 이스라엘은 자기를 찍어 누른 놈들의 뒷배인 거야. 그래서 땅에 발 깃자마자 한마디를 던져. 미국은 큰 악마야.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고. 그리고 말로만 끝내지 않아. 테헤란 한복판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즉시 폐쇄하고 그 건물을 이스라엘의 최대적이었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한테 통째로 넘겨버리고 앞 거리 이름까지 팔레스타인 거리로 바꿔. 혁명 성공한 지 겨우 엿새 만인 2월 18일에 팔레스타인 지도자 아라파트가 테헤란에 들어와서 카메라 앞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열쇠를 공식으로 넘겨받아. 30년 쌓아올린 관계가 딱 엿새 만에 끝난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원수가 됐으면 이제 끝이지?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어? 있어. 여기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져. 원수가 된 지 1년 반 만인 1980년 9월에 이라크의 독재자 사당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지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가진 전투기가 전부 미국제야. 혁명 일으키고 미국을 큰 악마라 불러버렸으니 부품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 전투기는 있는데 날릴 수가 없어. 이라크 탱크는 국경을 넘어오고. 그래서 이란이 손을 뻗은 곳이 어디인지 알아? 바로 작은 악마라고 외치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야. 기록에 따르면 매년 5억 달러어치 비밀 무기 거래가 돌아가. 이란 공군기지에 이스라엘 기술자가 350명이나 상주하면서 전투기를 고치고 조종사를 훈련시켜. 광장에선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데 뒤에선 그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이란 조종사 손을 잡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쪽은 오히려 이스라엘이야. 자기를 죽이겠다는 나라한테 무기를 파는 건 자살행위 아니야? 근데 팔아. 왜? 사담의 이라크가 이란보다 더 무서웠거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그 논리지. 그리고 1988년에 8년짜리 전쟁이 끝나자 이란은 이스라엘한테 무기 받은 적 없다고 딱 잘라 부인해. 8년 동안 뒤에서 도움받았으면서 전쟁 끝나자마자 모른 척하고 다시 원수 모드로 돌아간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슬람이랑 유대교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가 설명이 안 돼. 이스라엘 옆에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있거든. 이란이 이 하마스한테 돈이랑 무기를 대줘. 근데 이상한 게 이란이랑 하마스는 같은 이슬람이지만 종파가 달라. 가톨릭이랑 개신교처럼. 종교가 진짜 이유면 종파가 다른 하마스를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근데 도와줘. 왜? 이란한테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적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래. 이란 정부는 혁명 이후로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
이런 정부가 국민을 하나로 묶으려면 바깥에 공동의 적이 필요해.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다 라고 가리킬 대상. 이스라엘이 딱 그 역할이야. 뉴스에서 헤즈볼라 많이 들어봤지? 그 무장단체를 만든 게 이란이야. 1982년에 이스라엘이 옆나라 레바논을 쳤을 때 이란이 군인 1,500명을 보내서 현지에서 헤즈볼라를 키워낸 거야. 이스라엘 바로 북쪽 국경에 이란의 팔을 심은 셈이지. 남쪽엔 아까 말한 하마스, 예멘 쪽엔 후티라는 무장 세력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조이는 포위망을 만들어. 거기다 이란은 핵까지 만들고 있어.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해야 하는데 이란이 2025년 기준으로 60%까지 올렸거든. 마라톤으로 치면 35km 지점이야. 이스라엘 입장에선 포위당한 데다 핵까지 위협받는 상황인데 쓸어버리고 싶어도 이란 땅이 너무 넓고 핵시설이 전국 지하에 흩어져 있어서 한 방으로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구조가 결국 터져. 2023년 하마스 기습을 시작으로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고 2025년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 2026년엔 미국까지 붙어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어. 50년 전 석유 나누던 두 나라가 서로한테 미사일을 퍼붓는 사이가 된 거야. 근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동안 이란 국민은 뭐하고 있었을까?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까? 아니, 지도자들이 미사일을 주고받기 한참 전부터 이란 서민의 식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 이란 환율이 2022년에 1달러에 42,000리알이었는데 2025년 말엔 150만 리알까지 떨어져 3년 만에 돈 가치가 35배로 쪼그라든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쌀값이 35배 오른 거랑 같은 상황이야. 고기가 사치품이 되고 700만 명이 굶고 매일 서너 시간씩 정전이야. 2025년 12월엔 200개 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정부가 실탄으로 쏴. 사망자 추산이 적게는 3천, 많게는 3만 명이 넘어. 그럼 차라리 왕이 다스리던 때가 살기는 좋았던 거야? 그것도 아니야. 왕 시절에도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배불렀고 서민들은 빈부격차랑 부패에 치를 떨었거든. 그 분노가 터져서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 결국 왕이 다스려도 종교 지도자가 다스려도 아랫사람들 식탁은 크게 안 달라진 거야. 위에 앉은 사람만 바뀌지 서민들의 삶은 크게 안 바뀌어. 만약 당신이 이란 국민이었으면 왕 시절이랑 혁명 이후 중에 어느 쪽에서 살고 싶어? 댓글로 알려줘. 일상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 눌러줘.